우리 상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름은 근심이다 라고 말이죠. 하여 주름이 많은 사람을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요,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한 얼굴의 주름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운의 흐름을 방해하니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 이마의 주름은 천운의 흐름을 불규칙하게 만드니 고난이 심하다고도 했고요. 목의 주름은 지운의 흐름이 안정되지 못하게 하니 기본적인 삶의 영위가 어렵다라고도 했고요. 또한 눈가의 주름은 편협의 상징으로, 아집의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집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어제 저녁에 TV를 보는데요, 주름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상학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현대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제가 명확히 확실히 아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 많이 자제하고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정확히 우리의 상황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알려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러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 상학에서 다루는 주름은 이마의 주름, 눈가의 주름, 귓볼의 주름, 목의 주름,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마침 현대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네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진을 보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의 주름입니다. 사진과 같은 이마의 주름은 심혈관계 질환과 뇌질환의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마 주름이 많으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아주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톨루즈 대학병원 연구팀은 이라는 성인 3,221명을 대상으로 이마 주름과 심혈관 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했고, 참가자의 이마 주름에 따라서 0점에서 3점으로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이마 주름이 없으면 0점, 아주 많으면 3점으로 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참가자의 나이는 30에서 60대로 다양했으며 참가자를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총 233명의 참가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주름 점수 0점인 참가자가 2.1%, 1점인 참가자가 6.6%, 2점과 3점인 참가자의 15.2%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성별, 나이, 교육 정도, 흡연 상태, 혈압, 심장 박동수, 당뇨병, 지질 수준을 조정해서 분석해본 결과요, 주름 점수가 0점인 참가자와 비교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1점인 사람이 4.94배, 2점에서 3점인 사람이 10.2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연구팀은 이마 주름이 죽상동맥경화증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죽상동맥경화증은 심장마비나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심장저널에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귓볼주름과 치매 뇌졸중의 상관관계입니다. 다소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귓볼로 치매가 오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흥미로운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귓볼의 대각선 모양으로 주름이 생기는 것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치매 가능성을 알려주는 척도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경희의료원과 삼성의료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뇌혈관들이 막혀서 하얗게 변성되는 퇴행성 변화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7.3배나 높았다고 하고요, 치매 위험도도 2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연구진들은 귓볼에 주름이 생겼다면 인지장애, 특히 대뇌 백색 변성, 대뇌 허혈성 질환과 치매 물질이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귓볼에 있는 대각선 주름은 귓볼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뇌와 심장 주변에 혈류의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귓볼에 대각선 주름이 생겼다면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를 호흡기 전문의 샌더스 T 프랭크 박사의 이름을 따서 프랭크 징후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세다스 시나이 의료센터가 201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요, 귓볼에 주름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징후를 자주 보인다고도 하는데요.
또한 미국 내과저널에서는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241명 중에서 78.8%가 귀에서 이러한 귓볼주름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목주름과 눈가주름입니다. 이것은 골다공증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폐경 후 3년 이내의 여성의 눈가주름, 목주름 탄성과 골밀도를 분석해 본 결과요. 목의 주름이 깊고 많을수록 골밀도가 아주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주름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외출 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에만 차단제를 바르고 목은 안 바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은 노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된다고 합니다. 목주름을 관리하는 법은 첫 번째, 얼굴 못지않게 목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거북목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줘도 목주름을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말을 하니까요. 꼭 고쳐야 되겠죠. 이는 목주름만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 척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휴대폰 가능하면 많이 보지 마세요. 또한 평소 잠을 잘 때 높은 베개보다는 낮은 베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안압이 높아서 안구질환이 우려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반드시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눈가의 주름입니다. 눈가에 눈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눈가의 피부가 다른 부위에 비해 얇고 약하기 때문에 피하지방이 적고 보습력이 약해서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눈가를 지압하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피부세포가 활성화되어 피부세포가 살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 눈가를 자주 마사지 하셨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매일 5분씩만 투자하여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요. 또한 눈가 근육을 수시로 움직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시면서 안구를 자주 움직여서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면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와 딸기 등의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것, 이것은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눈가 잔주름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우리의 몸은 항상 이렇게 어떤 질환에 대해 전조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의 학문을 유비무환의 학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이 건강의 적, 주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늘 건강이 최고라는 거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